예, 좋습니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엄마를 회상했다가 다시 장면 전환이 돼서 그녀는 지금 스테이션 선착장에 있는 상황이고 프랭크랑 같이 있고, 그죠? 프랭크는 이것저것 여정이 어떨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근데 주변을 보니까는 배에 이상한 블랙매스, 검은 덩어리의 물체가 실컷 보았는데 그것이 뭔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고, 또 군인들도 좀 타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녀가 조금 마음을 잡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창백해지면서 뭔가 혼란스러운 기분에 신께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또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때 배가 또 출발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가 울린 상황이고, 만약 떠나게 된다면 내일쯤이면 부에노스 아이레스 행에 배를 타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까지가 지문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볼까요? The passage had been booked. 그들의 여정은 been booked. book이 동사 쓰면 예약하다는 뜻이 있었죠, 그죠? booking은 콩글리시인데 원래 예약이란 단어에서 왔어요, 그죠? 원래 예약이 뭡니까? book 말고 reserve란 단어 있죠, 그죠? reservation, 그죠? 예약. 근데 여정은 예약된 상태예요. Could she still draw back after all he had done for her? 이건 자문하는 내용 같아요, 이블린이. 그녀가 여전히 아직도 draw back, 뒤로 물를 수 있을까? 뭐한 이유로? 뭘 뒤로 하고? 모든 거를 뒤로 하고. after all 결국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끊어서 after랑 all이 그냥 우연찮게 들러붙은 거예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어떤 모든 것? He had done for her. 프랭크가 그녀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로 이걸 뒤로 물를 수 있을까? 이때까지 프랭크가 잘해줬는데 요거를 외면하고 프랭크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을까? 물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됩니다. Her distress awoke her nausea in her body and she kept moving her lips in silent fervent pray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의 distress는 이렇게 되죠. 그녀의 고통은 awake의 과거죠. 깨어났다. 깨어나게 했다. 뭐를? 놀지아는 이렇게 토하는 것. 구토예요. 구토. 메스꺼움 같은 거 있죠. 그녀의 몸에서 그녀의 고통은 구토를 일으키게 했다. 이렇게 돼요. 구토를 불러일으켰고 깨어나게 했고, 그녀는 kept 계속 moving her lips 입술을 움직였어요. 무엇으로? In silent fervent prayer. 조용한 열정적인 기도로. 조용한인데 열정적은 조금 약간 서로 안 맞는 형용사잖아요, 사실. 그죠? 이런 표현들을 옥시모론이라는 문학 용어가 있어요. 이게 딱 들어맞는 예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옥시모론에서 우리말로는 모순어법이라고 합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고요하지만 열정적인 기도로 그녀의 입술을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bell clanged upon her heart. 종소리가 그녀의 마음에서 벨이 클랭했다는 얘기는 울렸다라는 뜻이 되겠죠. 울려 퍼지다, 딸깍거리다 이런 뜻이지만 종소리가 그녀 마음에서 울려 퍼졌다. She felt him seize her hand. 그녀는 느꼈다. 그가 그녀의 손을 seize, 붙잡는 것을 느꼈다. Come. 이거는 프랭크의 얘기일 것 같아요. 자, 가야지. 배 타고 가야지. 가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All the seats of the world tumbled about her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텀블이 동사일 것 같죠? 그죠? 직역하면 전 세계의 모든 바다가, 그죠? 흔들렸다. 출렁거렸다. 그녀 마음 근처에서. 세계의 모든 바다가 그녀 마음에서 출렁거렸다. 일단 직역합시다. 뭔 말인지 우리가 유추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함축적인 의미라. 실제로 바닷물에 빠졌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죠?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바다가 출렁거렸다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느낌일 것 같죠?
He was drawing her into them. 그가 draw, 잡아 끈다. 그녀를 어디로? 이 안으로. 여기 복수명사는 앞에 seize밖에 없잖아요. 이 바다들. 프랭크가 바닷속으로 그를 끌어들이고 있는 중이었다. 뭐 이렇게 됐네요. He would drown her. 그가 그녀를 물에 빠뜨릴 것이다. drown, 익사시킬 것이다. She gripped with both hands at the iron railing. 그녀는 gripped, 붙잡았어요. 두 손으로, both hands로. 어디를? at the iron railing. 철, 레일링, 난간. 우리 뭐죠? 전작품, 에러비에서는 베리어라는 표현이 있었죠? 난간. 그죠? 난간에 기대고 있는, 아닌 난간을 붙잡고 그 망간의 누나와 대화를 나눴던 그 난간이 있었어요. 그죠? 레일링도 비슷한 난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철로 된 난간을 두 손을 꽉 붙잡고 뭔가 난 배 타지 않을래 하면서 이제 꽉 붙잡고 버티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Come, 가자. No, no, no. It was impossible.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얘기가 뭔가 순차적인 듯 하면서 순차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녀의 심리 상태도 묘사되기도 하고, 손을 붙잡았다고 했는데 또 난간을 붙잡고 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사진, 띄엄띄엄 이렇게 스냅 사진을 뚝뚝뚝 펼쳐놓은 느낌이랄까? 사건이 이어지기는 하는데,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안 돼. 불가능해. 그녀의 심리 상태고, Her hands clutched the iron in frenzy. 비슷한 표현이죠. 그녀의 손은 clutch, 꽉 붙잡다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꽉 붙잡았다. 이 쇠는 아까 the iron railing의 줄임말일 것 같고, 어떻게? in frenzy, 광기로. in frenzy. in frenzy란 표현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광기로 사망했다 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죠? 광기로 끝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죠? in final craziness 뭐 요 표현하고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삶과 뭔가 이어지는 듯한 그런 막연한 어떤 예상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Amid the seas, she sent a cry of anguish. amid는 among하고 비슷해요. among. 뭐뭐 사이에라는 단어 있죠? 또는 뭐 middle. 약간 뭐뭐 중간에. 바다 한가운데 그녀는 보냈다. 외침을 보냈다. 그러니까 외쳤다죠, 결국은. 무엇에? anguish, 고통이에요. 고통의 외침을 하면서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이블린, 이비, 요건 계속 요 다운표의 말은 다 프랭크의 말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가자. 이블린은 부르는 것 같죠? He rushed behind the barrier and called to her to follow. 프랭크는 막 달려갔어요. 장벽을 넘어서. 그러니까 요 장벽은 아무래도 이렇게 선착장하고 배 사이에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요 난간을 뜻하는 것 같아요. 요 난간을 넘어서 달려갔다. 그리고 콜투어 그녀를 불렀다. 따라오라고. 지금 따로 떨어져서 난간을 붙잡고 있었다 뭐 이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추정상 같이 가려고 했다가 이블린은 선착장에 있고 그 다음에 프랭크는 배를 지금 탄 상황이어서 왜 안 쫓아오나 하고 지금 다시 도로 달려가는 모습일 것 같아요. 얼렁 와 이런 식으로. He was shouted at to go on, but he still called to her. 그는 was shouted니까 그가 소리 질렀다가 아니에요. 소리 지름을 당했다죠. was shouted. at 뭐라고? to go 가라고 계속 가라고. 그러면 요 선착장과 배 사이에 이렇게 줄 서서 가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가요. 그냥 앞으로 가요. 라고 그런 외침을 당한 거지 지금 프랭크가. 그죠? But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녀를 계속 불렀다. She set her white face to him, passive like a helpless animal.
그녀는 자신의 하얀 얼굴을 설치했다는데, 이제 얼굴 표정을 지었다가 되겠죠? 그에게. 근데 어떻게? 패시브한 표정을 지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수동적인 모습으로. 근데 뭐처럼? helpless animal. 뭔가, 어떻게, 도움이 안 되는 속수무책의 동물처럼 어쩔 수 없이 뭔가 포기한 듯한 그런 동물처럼 수동적으로 그에게 표정을 지금 보내는 모습이에요. 안 돼, 나는 못 갈 것 같아, 틀렸어 라고 그런 표정을 프랭크에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Her eyes gave him no sign of love or farewell or recognition. 그녀의 눈은 그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no니까 어떠한 표정도 주지 않았습니다가 되겠죠. 사랑의 감정도, farewell, 작별의 감정도, recognition, 인식의 감정도 그녀의 눈에는 그에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지금 헤어지는 상황인데 결국은 사랑의 눈빛도 아니고 작별의 눈빛도 아니고 뭔가 프랭크를 알아보는 듯한 인식의 눈빛도 아닌 헬플리스한 애니멀, 그 무력한 동물처럼 멍하니 그 프랭크를 쳐다보는 느낌으로 이 소설은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줄거리 비슷하게 한글로 한번 써봤어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소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긴 하고요. 근데 좀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읽어보면서 볼까요? 이블린은 책임감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어떠한 즐거움도 없이 살아가는 아일랜드 사람들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20대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이 소설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이블린은 사랑과 의무 사이에 갈등하는 19세기 여인상으로 자신의 병든 삶부터 빠져나가지 못하고 헤매는 현대인의 빈약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람의 소설에 적용을 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랑과 의무라는 건 사랑은 프랭크와의 사랑을 얘기하고 의무는 집안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아버지를 모시고 동생들을 살펴야 한다는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그녀는 창가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은 채 단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블린은 직장에 나가면서 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살림을 도맡아가며 살아가던 중에 프랭크로부터 도피의 기회를 제공받고 그와 함께 더블린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죠?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막 뭐죠? 용돈 가지고 용돈이 아니라 이제 심장 떨림을 느끼게끔 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꾸 돈 펑펑 쓴다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것들은 다 술 취해서 하는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러비에서의 그 삼촌도 좀 그랬던 느낌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프랭크랑 이제 그 아르헨티나로 이주할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나 막상 떠나는 순간에 가족에 대한 고뇌로 마비가 됩니다. 그죠? 엄마와의 약속이 떠올랐었죠. 그죠? 그것으로 인해 결국은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맙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이제 마비라는 어떤 키워드로 집중돼서 전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이블린의 자포자기는 마비된 더블린의 모든 사람이 겪는 병적인 현상이며 이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의지가 나약한 인물로서의 삶이 죽음과 다를 바 없다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블린은 실제로 제임스 조이스는 그 여자친구인 노라 버나클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과 함께 20살 초반에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든요. 집안의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 여건들이 안 좋아서, 그리고 초창기에 글들을 썼는데 다 좀 이렇게 퇴짜 맞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 조이스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좀 이렇게 금서 취급당하고 그래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 뭐 이 정도로 나가서 글 활동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약간 자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신의 여자친구의 입장을 투영해서 이블린을 쓴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이블린은 좀 행동은 사실 좀 소극적이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안 간다는 의미에서는 적극적이지만 좀 행동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죠? 뭔가 행동하기보다는 안 하는 쪽에 좀 가까우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아일랜드
아니, 조이스 실제 아버지 어머니도, 어머니는 아일랜드 출신, 아버지는 영국 출신. 그래서 아일랜드란 나라는 영국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갈등 구조가 좀 항상 소설이나 캐릭터에서 녹아나 있어요. 그 지점들이 좀 소설에서 좀 묻어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그 한국, 현착장에서 검은, 그 갈색 짐을 싼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영국 군인을 뜻해요. 그때 당시에 영국 군인들이 갈색 군복을 입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검은 블랙 메스, 검은 짐 같은 것들은 뭔가 이렇게 밀수품 같은 불법적인 어떤 물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비평가들은, 그러니까 프랭크는 실제로 이블린을 좋아하지 않았고 실제로 아일랜드를 가게 되면 뭔가 안 좋은 것에 이블린을 팔아버릴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역사상으로 또 사건으로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직감적으로 이블린이 또 깨달은 게 아닐까라고, 그 주변에 그 선착장의 이상한 물건들을 잠깐 보면서 불안감을 느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조금 약간 크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비평가들 중에서는요. 그거에 또 근거로 프랭크가 뭔가 검은 구릿빛에 브론즈 색깔의 뭐 이렇게 머리가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데, 약간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서 또 그런 해석에 좀 힘을 실어주는 바가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이 소설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플래시백하고 플래시포워드가 같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영화 기법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플래시백은 이제 현재 장면에서 과거로 점점점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이죠. 그죠? 과거로의 회상. 플래시포워드는 미래의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회상과 예상. 보통 회상과 예상. 요 두 가지 장면이 서로 이렇게 잘 한 문장 속에서 아니면 어떤 장면 속에서 잘 교차되면서 이 소설의 서술 방식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해서 특이한 소설로 좀 손꼽히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됐고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그 임용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잠깐 소개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전 클립에서 얘기했듯이 그녀가 선착장에 있는 상황부터 문장 소설 끝까지의 내용 이렇게 지문을 주어지고요. The barrier, 요 난간 있었죠? 그가 난간을 넘어서 달려갔다. 그녀에게 앞에 아이언 레일링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또 여기 또 아이언하고 연관이 되는 요 소재였는데, 소설 제목을 알려주지 않았고요. 밑줄칠 부분이 암시하는 말을 우리말로 쓰시오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녀의 상태 정도로 표현하면 정답 처리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 있었어요. 장벽. 좀 더 소설 배경의 내용을 기억한다면 마비라는 단어, 그죠? 아일랜드 사람인데 지금 현재 사건 여건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딱 대변해주는, 딱 드러내주는 소재가 이 장벽이다, 난간이다. 이 난간을 벗어나지도 못하는, 또 들어오지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헬플리스 애니멀하고 또 연결이 되고 수동적인 어떤 캐릭터의 행동으로 연상이 되는 소설 속 소재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임용시험의 문제는 이렇게 우리말로 쓰라는 얘기는 잘 안 나와요. 보통 본문상에서 찾아 쓰시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게 요즘 스타일로 문제를 제시한다면 예를 들어 여기 베리어랑 가장 연관이 될 수 있는 가장 그 비슷한 의미를 갖는 소재가 뭘까요? 해서 뭐 포트홀 긋고 배기지 긋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휘슬, 롱몬프 휘슬 긋고, 그다음 여기 나온 아이언 레일링 밑줄 긋고, 그 이후에 또 뭐 있을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제시를 해주고, 요 베리어랑 가장 동일한 의미로 비슷한
속뜻을 갖고 있는 소재가 뭘까 하면 아이언 레일링 또는 디 아이언 요거를 짚으면 좀 더 요즘 스타일의 임용시험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기도 이렇게 또 비추를 틀린 답으로 매력적인 오답으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블린 소설이 우리 다루는 소설 중에 가장 짧긴 했었고요. 에러비는 10대 얘기를 다루고 있다면 이블린은 20대에 더블린 사람들의 어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온라인 수업이나 아니면 실제 강의실에서 뵙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